지난주에 이제 김원장 기자가 나와서 히트를 쳤던 코너입니다. 주목할 만한 보도가 KBS에서 또 있었지요. 과연 어떤 보도였고 그리고 어떤 기자가 함께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독방 거래를 했다는 취재 탐사 보도부 이재석 기자가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 이 기사 봤습니다. 예. 네, 그 깜빵 독거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예. 그 보도를 우리 옆에 있는 이재석 기자가 담당을 했나 보네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출연합니다. 반갑습니다. KBS 탐사보도부 탐사 K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그 브랜드를 만든 건데 탐사 K 소속돼 있는 이재석 기자입니다. 네, 이재석 기자는 제가 낯이 익어요. 따로 본 적이 있나요? 라디오 혹시 그 황정민 라디오 했었어요? 예.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다가 그때 봤어.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죠. 무슨 일이요? 맞아. 그때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었습니다. 네네.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어버이 연합과 관련한 뉴스를 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도 우리 정준희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아침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오늘처럼 그 프로에 나가서 이제 그날 주요 뉴스를 정리해주는 그 뉴스 브리핑 코너를 황정민의 FM 대행진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때 2016년 당시에 어버이 연합과 관련한 각종 이제 뭐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했는데 그거를 뭐 라디오국 그 수뇌부 쪽에서 좀 탐탁치 않게 봤나 봐요. 전했다고? 그러니까 KBS 9시 뉴스가 다루지 않은 것을 왜 전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어버이 뉴스 관련한 예. 그 기사가 KBS 보도가 아니었고 그 다른 언론사에서 했던 걸 인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KBS 라디오국에서 예. 저 새끼 좀 뭐야 저 새끼 좀 잘라버려 해가지고 잘렸어요. 바로 잘렸어요? 제가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네, 당시에 그 KBS 라디오가 일단 KBS 1라디오가 시사 보도 채널 아니겠습니까? 특화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연성화됐었어. 네네, 거기서 맞아요. 뭐 가요 틀고 네. 막 그랬다고. 그때 그 제 피해 예. 당했던. 그런 경우는 이재석 기자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요. 이유는 딴 거로 만든 거죠. 정확히 왜? 사실은 아. 그러니까 왜 이런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보도했냐 했는데 이거고 이렇게 말안 사실은 하고. 이제 왜 남의 걸 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한 2달인가 3달 만에 거기서 하차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미디어 오늘 같은 그런 미디어지에서도 기사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아쉽고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좀 집단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의 어떤 네. 이른바 암흑기였으니까 KBS가 좀 많이 사기도 저하돼 있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데 적폐 기자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다. 침묵하고 그 했던 그 자네들도 또 억지로 만든다 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목할 만한 보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 이제 혼자 방을 쓰는 1인실이 있고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쓰는 다인실이 있잖아요. 그 다인실은 이제 혼거실이라고 하는데 함께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명, 6명, 10명이 막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독방을 원하죠. 왜냐면 불편하니까 함께 쓰면.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 덥잖아요. 같이 있으면. 근데 이 부분을 잠깐 좀 짚고 싶은데 그 독방 같은 경우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징벌적 성격이 정말 그건 징벌받는 날카로워요. 정말 저는. 날카로워요. 네. 징벌적 성격이 이 자리 그냥 올라온 게 아니야. 네. 징벌적 성격이 있는 독방도 있고 네. 그냥 독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방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으로 독방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말하자면은 본인이 어떤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는 그 일반적 독방을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그 1인실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교정당국에 돈 노비를 해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랬던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변호사의 어떤 그 생생한 녹취나 영상 같은 것들도 저희가 소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좀 실체 파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하고 기사를 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완전 그
정가처럼 그 가격이 딱딱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방으로 가려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다. 네. 부가세 부분이 포인트였어요. 난 거기서 약간 좀 감동 포인트가 있었어. 야, 그래도 탈세는 안 하네. 내가 볼 때는 부가세라고 붙여서 받고 탈세했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사로 이거를 선정했는데, 예. 이 기사에 또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제가 굳이 아쉬운 부분을 찍지 않고 싶은 기사예요. 어. 왜냐면 기사 자체로 굉장히 괜찮은 기사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탐사보도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고 그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발굴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개혁의 방향까지 나왔어요. 뭐냐면 교정 당국과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된 문제를 파악해서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했지만 이유가 뭐냐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검찰이나 현재 검찰, 우리가 개혁을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현재 검찰 수뇌부나 이런 관점에서도 여전히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뉴스 가치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퍼지는 속도가 아직은 좀 느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좀 더 후속 보도 잘해가지고 지금 양진호 회장 케이스라든가 기타 재벌 문제, 우리 KBS 탐사보도 했던 문제까지 다 얽혀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구조적 비리인지를 계속해서 문제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제가 그럼 아쉬운 점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 정가가 있었잖아요. 가격이 예. 딱딱 책정돼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변호사랑 교정 당국 간의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그 부분을 좀 취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또 예리함 들어갑니다. 정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 예. 이거 진짜 나눠내니까 그냥 이거.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보도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탐사 보도를 전가의 보도라고 알아요. 탐사 보도를 아이고 이렇게 카메라도 안 왔습니다.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탐사 보도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탐사 보도 가운데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진짜로 몇 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제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탐사 보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은 수사기관이 하는 데까지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그 다음에 공을 넘겨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그게 이제 또 그 바른미래당에서 예. 그 공천을 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 강남구청장 후보 바른미래당 공천받아서 나왔던 분이고요. 네. 김상채 변호사인데 판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전관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모든 당직을 주요 당직을 맡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당직에서 이제 해촉이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야, 대단하시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 제보 받은 거예요? 2달쯤 전에 받았는데 네. 누군가로부터 받았고, 어. 그래서 그 제보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뭐 빵의 크기를 키웠죠. 예. 아, 대단합니다. 네.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인정 좀 받고 있습니까? 칭찬?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우리 정 교수님 하셨는데 이게 어제도 톱뉴스로 나갔고 그저께도 톱뉴스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요즘은 워낙에 이 포털 사이트의 힘이 막강하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이 뉴스가 회자되고 유통되지 않으면은 좀 이제 아쉬움이 그렇죠. 남거든요. 그렇죠. 취재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이거 좀 안타깝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나옵니까? 예. 네,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가석방 이감. 그러니까 독방 거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주면 가석방도 되고 이감도 됩니다. 이감은 이제 교도소로 옮기는 거거든요. 현황 교도소로 옮기는 거. 가석방은 뭐 다들 그거는 이제 아시겠고. 만들어야 근데 되는데 가석방 예를 가격이 들어서 있어요. 한 달에 페이스북 1,000만 원. 고충이 그러면 있어가지고 6달을 먼저 도저히 나간다. 못 견딘다 만기를 채우지 않고 6달을 먼저 나간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교정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성의가 들어간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좀 그리고 저희가 있나요? 만난 사람들 가운데 공무원들이 이 그렇게 문제의 약점 김상철 잡혀가지고 변호사 말고 나중에 다른 변호사를 어떻게 통해서 독방으로 간 사람들도 그 있었다는 걸 상도이 확인했고. 뭐 그러니까 영업 이게 비밀인데 저희가 들어보면 그걸 갖다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요. 매우 이제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이었다는 게 그 과거 수감자들의 공통된 얘기고, 다만 저희가 이제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좀 보도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움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또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슈가 번지냐에 따라 상황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약간만 좀 더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지로 회장 케이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건 처음에는 자극적인 영상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다른 언론사도 끼어들 틈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가까운 그 핵심 정보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은폐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고 네. 제보자들이 더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름의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굳이 뭐 협력해서 막 하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특정 틈새에서는 다른 언론사들도 끼어들 수 있는 뭔가가 좀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타이틀 자체를 좀 자극적으로 예를 들면 깜빵 임대업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 임대업자로요? 임대업자로 아, 가야지. 예. 너무 네. 또 탐사보도가 너무 또 자극적이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예, 그런 예, 걸 예. 버려야 되더라고요. 아, 버려야 되니까 네. 요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좀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폐 기자로 남지 마시고 네, 정의로운 기자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이. 고맙습니다. 땡큐.